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1999년부터 일국 양제, 그러니까 일국가 2체제를 시행 중인 마카오도 홍콩과 같이 사실상 자치권을 박탈하면서 직접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4일 마카오의 안보 및 치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에 국가안보사무고문과 국가안보기술고문 이렇게 두 개의 직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두 자리에 앉을 사람은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마카오 특구 주재의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대변인은 국가안보소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그러면서 이 중앙정부는 마카오 국가안보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국 양제의 근간인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 마카오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일보의 보도 직후에 마카오 정부도 웹사이트에 새로운 직책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이 마카오의 일국 양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카지노 천국인 마카오는 과거 포르투갈이 통치했던 나라죠. 1999년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은 홍콩과 함께 이 마카오에 대해서도 일국 양제를 적용해서 표면적으로는 앞으로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런 약속을 깨고 홍콩부터 자치권을 박탈했고 이제 마카오까지 사실상 일국 양제를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마카오는 홍콩보다 친중 성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안보 관련 직책이 신설되게 되면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됐던 일국 양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총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홍콩은 아직까지 홍콩 행정부 내에는 이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없긴 합니다만은 이미 홍콩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홍콩보안법이라고 그러죠. 이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제정해 가지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미 박탈했죠. 심지어 홍콩에 존재하던 야당마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금 경찰 국가로 탈바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마카오에 대해서 이 국가안보사무고문과 국가안보기술고문 이렇게 두 개 직책을 만들면서 이 사실상 지배체제를 전환하게 되면 홍콩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완전한 중국 직접 지배체제로 전환시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현재는 형식적으로나마 치안과 안보 같은 것도 이제 홍콩 당국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아예 중국이 임명하는 체제로 전환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홍콩의 정치는 중국 당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죠.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격심사위원회는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행정장관, 입법회의, 구의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모두 심사합니다. 후보자는 반드시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이 개념에 부합돼야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사하겠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미 반중국 인사들이 홍콩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정당이 아예 홍콩의 정치도 맡게 하고 중국 중앙에서 임명한 대리인이 홍콩을 통치하도록 바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홍콩인들이 특별한 저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안법 시행 후에 반중 인사 대부분이 해외로 떠났거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카오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돌아보죠.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관광지이기도 한 마카오는 면적이 불과 3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서 한국과 비교하자 그러면 울릉도 절반 정도의 면적에도 못 미칩니다. 인구도 65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만은 주 수입원이 관광이기 때문에 호텔 객실만 4만 2천 개 정도가 있을 정도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30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도박 천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은 미국 라스베가스의 6배에 달하고 이 카지노와 연계된 관광산업이 마카오 세수의 80%를 차지합니다. 포르투갈과 16세기부터 오랜 교류를 해온 탓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25개나 있을 정도로 유적지도 많습니다. 특히 이 카지노 수입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8천 달러 이를 정도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모든 수입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마카오의 수입이 급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간섭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는 카지노 기업들의 이사회에 현지 정부 대표를 참가하게 했고요. 배당금 지급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카지노 산업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의미죠. 이뿐 아니라 11월 26일에는 개인 제트기와 호텔 스위트룸 그리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등을 앞세워서 이 자산가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정킷 영업의 대가인데요. 엘빈 차우 선시티 그룹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당국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파는 컸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 각지에서 전용 제트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속속 이 마카오의 VIP룸으로 몰려들었었는데 이 엘빈 차우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 스톱 됐습니다. 그러니까 VIP룸이 텅텅 비었다 하는 이야기죠. 엘빈 차우의 체포영장도 마카오 당국이 아니라 중국 저장성의 윈저우시 인민검찰원이 발급했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그 영장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 엘빈 차우를 체포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돈 세탁, 중국 본토 국부 유출 등이 마카오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중국 당국이 이 중국 내의 카지노 산업 억제에 이어서 이젠 이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이 아이게임믹스의 벤리 매니지먼트 파트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카오 도박 산업이 본토 자본을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이라고 판단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마카오의 카지노가 아닌 다른 관광 산업으로 손님을 유치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중국 당국의 마카오에 대한 이 개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카오 경제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에까지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마카오 전체 세금 수입의 80%,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의 봄날도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카지노 매출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8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마카오의 VIP 게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선시티 오너 엘빈 차오가 체포됐기 때문에 이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은 이젠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업체들의 영업 허가권이 20년 기한인데요. 내년 6월 만료됩니다.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이제 카지노 사업도 접어야 됩니다. 여기에 100길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마카오도 광둥어를 쓰고 있죠. 글자도 본토는 간자체를 쓰는데 홍콩과 마카오는 번자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들 지역의 언어까지 표준어 그리고 푸퉁어로 바꾸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이였고 동양의 진주라고 불렸던 홍콩도 중국이 직접 관리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이젠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던 마카오도 이제 중국 수준이 1만 달러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전 세계에 약속했던 50년 자치권이 공연불이 되면서
불과 20여 년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 일국 양제를 포기했을까요? 그나마 홍콩이나 마카오가 중국 본토하고는 다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국 양제 때문이었습니다. 홍콩의 경우에 일국 양제의 정치 핵심은 뭐냐면 홍콩인의 홍콩 통치입니다.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여기에다가 홍콩인은 중국인과 달리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홍콩의 그 모든 자유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홍콩인의 인신구속과 재판을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자유를 외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중국을 비방하면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홍콩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콩의 자유가 중국 본토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서 듣고 배운 것들을 본토에 전파하게 되면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중국의 당국자들이 홍콩과의 일국 양제 틀을 허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온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더불어서 공산당 일당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본토인들의 사상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마음이 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50년 일국 양제 약속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마카오는 왜 중국 당국이 손을 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자금들이 오고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통한 돈 세탁은 이미 중국 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모르는 자금들이 중국 내에서 오고 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시진핑 주석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의 흐름을 중국 공산당이 가만둘 리가 없죠. 아무리 카지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다 한들 그 자금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카오 경제가 다 무너진다 해도 중국 정부 당국은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제는 몰락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지겠지만 그거야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알 바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뭐 대수냐? 아마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홍콩 영화 참 우리 추억에 많이 남아있죠. 홍콩 영화가 그랬듯이 홍콩은 이미 석양이 졌습니다. 중국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창의성도 사라졌고 인간다운 삶을 희구하는 욕구마저도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화려했던 야경도 이젠 어두워질 것이고 포르투갈의 맛을 느꼈던 에그르타르트도 이젠 그 맛을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국 본토 출신 남녀의 10년에 걸친 운명적인 사랑과 그들의 꿈을 그린 영화가 있죠. 천민밀입니다. 이 천민밀이라는 영화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여명과 장만옥은 홍콩을 결국 떠나서 미국으로 넘어간 뒤에 등려군의 노래에 이끌려가지고 조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낭만적 사랑은 이제 홍콩과 마카오의 현실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중국의 횡포에 가녀린 소녀 같았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추억마저도 이젠 다 접어야 될 듯 보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